이번 한 장관의 지시로 20년 넘게 집행을 멈춘 사형제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형은 없다고 수감 태도가 불량하던 사형수들이 일명 겁을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심가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지시가 내려온 이유가 있겠죠? 네, 취재를 해보니 법무부 관계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 한 장관의 지시가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건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에 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두 가지 언급을 종합해보면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 재개를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집행시설을 검토하라는 것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그널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범죄 진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현재 우리나라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 네. 이 중에는 시청자들도 잘 아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과 강호순, 정두영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 수년째 각각 대구교도소와 서울구치소 등에서 계속 기약 없는 수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은 수감 중에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작업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해 교도소 담을 넘으려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는 사형을 선고받고 대기 중인 재소자들의 불량한 태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형 집행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시설 관리를 하면 조만간 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형의 집행권자인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심사에서는 합헌 판단을 내렸는데 법무부는 이번에도 사형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90% 이상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실제 집행까지는 국민의 법감정과 국내외 상황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